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가 견조한 고용 시장을 보여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많은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증시 분위기는 위축됐습니다. 시장은 오는 12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경쟁이 심화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MLCC의 신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AI 기능을 탑재한 PC와 스마트폰이 늘면서 고용량 MLCC가 수혜를 입는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자동차의 전장화로 MLCC는 자동차 산업의 쌀이라 불리며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K방산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당정협의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당정은 이번 협의회에서 AI와 우주, 첨단 소재 등에 집중 투자해 첨단 제품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방산기업 제너럴 아토믹스는 우주의 극한 조건에서도 작동하는 새로운 핵 열추진 연료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여러분, 국내 증시 또 이번 주 새로운 주간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관련된 관세가 여전히 증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또 종목들을 대함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또 방송 중에 풀어나가면서 이번 주 또 대응 전략 준비해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정보들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부터 주식광장의 라인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인데 에릭 전문가가 나왔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에릭 대표님의 새로운 전략으로 한 주 탄탄하게 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시장은 서로 다른 불을 켠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03% 내리면서 2,521선에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91% 상승하면서 749선으로 오늘장 마쳤습니다. 자, 트럼프의 발언으로부터 다시금 관세 전쟁 우려감이 퍼지면서 시장을 조금 짓눌렀죠. 그래서 양 시장이 모두 하락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코스피 지수도 장 초반의 낙폭은 거의 다 회복을 한 채로 오늘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아시다시피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도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관세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충격을 국내 증시에서는 조금 덜 신경 써도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 한번 의견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FTA와 관련해서 우리는 관세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네, 일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듯이 그러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증시 특히 종목들이 관세 관련해서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더 흔들릴 또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고려한 대응을 하셔야겠고 어쨌든 국내 특히 이 지금 정부 자체의 리더십이 부재하다 보니까 타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관세 협상에서도 불리한 흐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그러한 리스크와 또 긍정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을 하셔야겠고 지나친 확신보다는 종목들의 흐름 그리고
그리고 수급의 흐름을 살피신 대응을 하셔야 현재와 같이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겠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충격이 조금 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다 예상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뭐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모든 증시 안에서 확신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이 꼭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안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조금 더 짚어봐야 이번 주를 조금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응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장이 얼마만큼 버텨줄 것이냐 혹은 시장이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국내 증시 맷집이 생겼죠. 오. 그간 굉장히 악재들이 거듭되던 흐름을 이어오다 보니까 트럼프 관세 우려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다 할 수 있는 흐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굉장히 또 강한 반등을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그러한 요인으로서는 삼성전자에 또 강한 흐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갤럭시 25, S25 호황과 더불어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그래서 지수 방어의 한 요인으로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보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관세에 관련된 노이즈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주가가 흔들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더 관찰을 한 이후에 접근을 하시는 것이 명백하게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또 미국 경제지표 발표에서 CPI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플레 그리고 둔화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또 국채금리 그리고 환율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매물이 출회되는 흐름 속에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이죠. 이번 주 좀 확인을 해 나가는 구간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 그리고 위쪽에서 매물이 출회되는 종목들의 흐름을 관찰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맷집이 생기기까지는 많이 아팠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확실히 오늘의 트럼프 관세 전쟁의 우려감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힘이 다소 생긴 게 맞는 것 같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같이 한번 짚어봤죠. 이번 주 안에는 미국에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항상 이런 중요한 물가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증시는 또 한 번씩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왔었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국내 증시는 이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 뉴욕 증시의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안에서 외국인의 흐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매도 우위를 양시장 안에서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그 안에서 종목을 어떤 것들을 많이 사들였는지 확인을 해본다면 우리도 앞으로의 방향성을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장 안에서의 외국인 순매수탑 5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 삼성전자였고요. 2위 우리금융지주, 3위 펩트론, 4위 네이버, 그리고 5위 포스코홀딩스였습니다. 오늘도 5가지 종목을 보면 좀 제각기 다른 섹터 안에서 종목들을 담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5가지 종목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조금 체크를 해보셨을까요? 네, 해서 5가지 종목 다 제각기 다른 위치에서 이런 외국인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 그리고 펩트론, 네이버 정도이다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에 따라서 또 국내 증시 지수 흐름에 굉장히 영향을 주다 보니까 현재 구간을 지탱해 주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고 최근에 이런 또 지지의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 AI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 추세를 만들어 왔죠. 그러한 측면에서 일부 눌린 구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지지에 대한 부분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AI 안에서도 조금 소프트웨어 서비스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면서 지금 관심에 불이 붙은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부담이 되는 주가 위치 속에서 어느 정도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지 이번 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그럼 또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해서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자.
살펴보자면은 최근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시켜주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죠. 해서 5만 원대에 대한 지지를 좀 확인시켜주고 있다 볼 수 있겠고,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5만 5천 원 위쪽으로 안착을 해서 상단을 6만 원까지 만드는 박스 형성을 하느냐 여부이겠죠. 그러한 경우 국내 증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최근 이 갤럭시 S25 관련해서 굉장히 호황으로 드러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그리고 아래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관련주들의 흐름에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부에 대한, 그리고 말씀드렸던 6만 원대까지 돌파 시도 혹은 안착에 대한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외국인 순매수다 5 종목 안에 나란히 들어간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체크를 해봤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조금 두 종목의 희비가 엇갈렸잖아요. SK하이닉스와 비교를 했을 때는 또 어떤 점에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현재 사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급 흐름은 소위 말하는 시속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결국은 국내 증시가 아직까지 유동성에 대한 또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일정 구간 뭐 거래량이 터져줬지만 네. 추가적으로 종목들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증시에 돈이 더 들어와야 된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일단은 결국에는 절대적인 수급의 부재라는 점이 국내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들이긴 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와 시속 게임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서 이 두 종목에 대한 향후의 전망도 한번 스스로 점쳐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유의미한 전망을 내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삼성전자 짚어봤고요. 이 5가지 종목 가운데 대표님께서는 항상 원픽 종목을 꼽아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5가지 종목 안에서의 에릭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고민을 좀 했는데 오늘 흐름에서 가장 유리한 구간에 있는 종목은 펩트론이다 보고 있습니다. 유리한 이 자리다라고 하는 거는 뭐 눌림목이 나왔거나 아니면은 조금 내려갔던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위쪽으로 갔다가 눌림목에서 지지를 잘 받고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미증시에서도 그렇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시장과 산업의 확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슈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한 재료를 가지고 주가 흐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비만 치료제 뭐 증시를 거의 휩쓴다라고 했을 정도로 뭐 방송만 틀었다 하면은 계속해서 단어를 접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화력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근데 펩트론은 앞으로 향후 전망도 계속 좋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정말 알짜배기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런 대선 이슈로서 정치 테마가 섞이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뭐 트럼프니 해리스니 굉장히 움직이는 모습을 연출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명백한 재료를 갖고 있는 이 펩트론 주가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상승 추세까지도 염두에 둔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저점을 잘 다지고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죠. 적절한 눌림목을 연출하고 고점 13만 2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만 강한 매물을 출회하면서 다시 한번 8만 원대까지 내려온 종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이탈 보이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 시도 혹은 박스권 형성하면서 굉장히 견조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현재 구간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아래쪽으로 8만 8천 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충분히 상방을 염두에 둔 접근을 할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구간에서 진입을 하신다면은 오늘 종가이죠. 10만 2천 원 1차 매수 하시고 2차 매수 시장 흐름 따라서 혹은 매물에 의한 하락 쪽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했을 때 9만 2천 원에서 두 번째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해서 그러한 또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목표가 11만 원 잡고 접근을 하신다면은 두 자릿수 이상의,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했을 때에는 정말 손익비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해드린 전략들 좀 참고를 하신 대응을 해보신다면은 펩트론 굉장히 또 잘 공략해 나가실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추가 이탈해서 8만
8,000원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점을 깨는 추가적인 조정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흐름 가져가지 마시고 위쪽으로의 전략 그리고 아래쪽에서의 손절가 꼭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여주신 이런 가격 전략을 차트상에서 본다면 이 전략의 밴드가 조금 좁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좁은 밴드는 그러면은 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설정을 해오신 걸까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상방에서의 눌림목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 보여줬던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야 그 전략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굉장히 아쉽겠지만 눌림목이라고 판단했던 지지라인이 이탈했을 때에는 손절로서 대응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눌림목인 구간에서 전략을 세우려다 보니까 손절 라인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야지만 우리가 손익비 측면에서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만 치료제로도 재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미국 안에서는 정치 관련주로도 엮이기도 한 종목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분할 매수로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목표가, 손절가까지 확실하게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이런 가격 전략들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지금 상황에서의 전략이라는 거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손절 라인을 벗어나서 하방으로 열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매수가에서 목표가를 향해 달려가다가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도 나타나기 마련이겠죠. 그럼 그때는 가격의 전략에 수정이 꼭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수정되는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향후에 바뀔 수 있는 대응 전략들까지 여러분이 꼼꼼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릴 예정이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오늘의 에릭픽 종목 더욱더 세세한 전략으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타 5 종목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는 이슈에 걸맞은 밀착 종목 2가지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밀착 종목들 여태까지도 방송에서 공개가 되어 왔었겠죠. 그 종목들이 정말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오늘의 밀착 종목을 놓치신다면 지금까지의 상승률을 놓치는 거랑 다름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월 6일 방송에서는 재건 관련주로 SY 스틸텍 말씀을 해주셨죠. 바로 다음 거래일에 진입을 시도했는데 현재도 보유 중이지만 9% 넘게 올랐습니다. 2월 6일 바로 직전 방송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고요. 거래일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으시겠죠. 이렇게 짧은 보유 기간 안에도 10% 가깝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바로 계좌 안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재건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나도 하나 담아보려고 했다가 실패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지만이 정확한 접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대표님의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Y 스틸텍 그래도 정말 시기가 딱 잘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거래일밖에 안 됐는데 10% 가깝게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해서 재건 관련주는 지난주 소개를 드리고 접근을 했는데 진입을 했는데 이번 주 여전히 그 전략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2월 6일 생방송 공약주로서 소개를 드렸고 금요일 바로 진입을 했죠. 시초가 공약을 했습니다. 해서 기존의 흐름을 조금 살펴보시자면은 6,000원대 굉장히 강한 저항대로 작용을 한 차트 흐름입니다. 해서 돌파 이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9,800원 부근에서 밀렸지만은 그간 강한 저항대로 작용했던 6,000원대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재료가 이슈들이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서 이번 주 진행되는 민원에서 이런 킬러그 특사가 종전 관련된 계획을 발표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후에 이러한 계획이 있다 또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시기적으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이 협상을 해 나갈 구간이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 재료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재건 관련주들 수혜 기대감도 상당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사업이 정말 그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국내 재료가 있는 종목들도 그 수혜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전일 이렇게 갭을 띄운 구간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아래쪽에 또 매물을 충분히 소화했다.
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다음 일이죠. 2월 7일 시초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해서 당일 고점 기준으로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여전히 보유 중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보고 있고 이번 주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료가 이어서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이렇게 좀 종목들 여러 가지 자리에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여유 있게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그 위치가 각기 다르지만은 어쨌든 선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종목들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박스통신망 꼭 입장하셔서 오늘의 밀착 종목도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바로 직전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SY스틸텍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봤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종전 구상 발표 계획이라는 이슈가 또 나왔었기 때문에 재건 섹터 관련주들이 힘있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SY스틸텍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면서 시초가에서 공략을 했고요. 바로 그날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갭을 띄워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대표님의 전략으로 같이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내가 따라잡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포기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대표님이 주시는 그 전략으로 함께 하셔야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도 시초가에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거든요. 향후의 대응 전략들 다 팍스통신망 안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이전 고점까지 여유가 있다라고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향후의 대응 전략들은 조금 더 세세하게 꼼꼼하게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문이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 방송의 밀착 종목 말고도 그 이전 방송에서 계속해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이 아직까지도 보유 중이면서 힘있게 올라가는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2월에 공략주로 공개를 해주시고 나서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끝인지 모르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유일 로보틱스 제가 26일 방송, 12월 26일 방송에서 소개를 드린 종목이고 27일이죠. 공약을 했습니다. 해서 굉장히 가빠른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사실 로봇 관련된 sek터 전반적인 상승 흐름과 동반되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줬죠. 해서 우리 매수가가 27,400원이다 보니까 지금의 흐름을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3만 원, 32,000원 그리고 35,000원 부근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잘 버텨주고 오늘 또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연출을 했지만은 어쨌든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그간에 보여줬던 또 저항대를 완벽하게 또 소화를 한 모습입니다. 해서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전 저항대인 4만 원대 부근에서 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 그랬을 때 우리가 또 이 시세를 이용한 흐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러한 종목들 박스 통신망 들어오셔야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방송 전에 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월요일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버스가 서는 시간이고 버스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방송 중에 꼭 입장하셔가지고 이렇게 시세를 만들어가는 종목들 여유 있게 보유하실 기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12월 26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유일 로보틱스 그 이후로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줘 왔고요. 하지만 잠깐 눌리는 기간이 나타났습니다.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런 기간을 대표님의 전략과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인내심 있게 끈기 있게 기다림을 다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서야 확실하게 수익의 맛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종목이 됐습니다. 오늘 또 갭을 엄청나게 띄워서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갭 띄워 상승하는 종목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 나는 오히려 손실을 키울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전략으로 선취매를 했을 때 보유자의 영역에 나도 같이 있을 때만이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선취매를 한다라는 거 사실 에릭 대표님께서 주식광장 안에서도 가장 탑티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이렇게 좀 저가에서 노리기 때문에 이런 선취매가 가능한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흐름과 업황을 굉장히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굉장히 급등 그리고 뭐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죠. 그러한 흐름을 또 살펴내기 위해서는 시황적인 부분들을 끊임없이 체크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섹터, 어떤 테마가 부각을 받을 수 있냐에 대한 예측과 또 상승 흐름을 끊임없이 전망해야만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승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릭 대표님이 정말 저가에서 매수를 굉장히 잘하시고요. 그리고 고가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눌림목에서 확실하게 진입을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가 상승분을 제대로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만나봤던 SY 스틸텍도 그렇고 유일 로보틱스도 그렇고 갭을 띄워 상승했던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 뒤늦게 따라가면 수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배 아플 정도로 남들은 더 크게 가져간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 배 아픈 대상이 이번에는 내가 됐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오늘의 밀착 종목도 두 가지 다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밀착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앞서 만나봤던 외국인 순매수다 5 종목, 그 중에서도 에릭픽을 만나봤었죠. 향후 대응 전략들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실 수 있고요. 지금부터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 두 가지,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차트도 띄워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지만 더 정확한 정보들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이 라이브 방송 안에서 주식광장 안에서 못다 풀어낸 얘기들을 더욱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세세하게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밀착 종목을 향해 한번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AI 인프라 투자가 늘면서 가치 수요가 느는 게 MLCC다. 이런 이슈가 이제 나왔습니다. AI 기능을 탑재한 PC, 스마트폰이 늘면서 결국에는 고용량의 MLCC를 찾게 되는 거다라는 얘긴데요. 특히 또 자동차도 전장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MLCC에 대한 수요는 여기서 더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MLCC 관련주들 이런 소식들이 조금 힘을 실어준 모습이었죠. 네, 맞습니다. 해서 뭐 반도체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MLCC 또 테마까지 조금 더 주가적으로 힘을 받는 모습이고 종목들의 재료들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즘 반도체가 좀 전반적으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유리기판도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럼 반도체 중에 아무거나 집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개인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좋아 보이면 사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가요? 다만 비중을 좀 조절을 하셔야겠죠. 해서 뭔가 해야 또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시면은 뭐라도 사십시오. 다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 구간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오늘 준비한 또 이 밀착 종목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이제 MLCC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포인트들을 조금 더 짚어보는 게 좋을까요? 네, 해서 재료적
결과적인 측면을 좀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AI 인프라 관련된 또 재료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본 무라타라는 기업이 어쨌든 시장 점유율 1위로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를 잇는 2위 기업이 바로 우리 삼성전기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국내 관련주들도 충분히 수혜 기대감 이어서 실적 개선에 대한 또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AI 기능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런 전장 관련된 재료가 있고 자동차에 탑재되는 이 MLCC 부품이 2,000개에서 많게는 최대 2만 개까지 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실적적인 개선 기대감이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자면은 국내 대장주죠 삼성전기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 돌파 시도를 하면서 위쪽으로의 안착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구간에 왔습니다. 해서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이 그렇지만은 어쨌든 11월 달 보여줬던 이 저점 구간을 충분히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이평선 위쪽으로 올라온 종목들은 지금 구간에서 분명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 안착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혹은 주가 밀리면서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으로 내려가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삼성전기 역시 굉장히 긍정적인 재료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위쪽에 매물대가 부담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또 체크를 해보시는 구간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장기 평선 위쪽 가격적으로 봤을 때 14만 원 그리고 15만 원 위쪽으로 지지를 받는다면은 충분히 주가 추가 상승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또 체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국내 관련주 중에서 사마콘덴서라는 종목이 있죠. 삼성전기에 비해서 위쪽으로 올라오진 못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MLCC 재료를 가지고 상승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해서 고가 기준으로 8%대 이상 상승을 할 정도로 재료가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구간이 굉장히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해서 주가적으로 봤을 때 35,000원 부근까지 또 올라와 주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기 평선 돌파 시도 혹은 위쪽에서의 안착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이 앞서 보신 두 가지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 흐름 그리고 재료 명확한 종목 밀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조금 뒤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집중하셔가지고 정말 명확한 힌트들 그리고 차트 흐름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결국에는 AI의 화력으로부터 파생되어 온 게 또 MLCC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기술로 MLCC뿐만 아니라 CXL 관련주들도 크게 한번 주목을 받았었던 바가 있었죠. 여기에 또 향후 전망이 장밋빛이다 이런 기사들이 또 한 번씩 나오면서 오늘장 안에서는 관련주들이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기, 사마콘덴서 관련주의 흐름으로 같이 한번 짚어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만나볼 밀착 종목이 자리적으로 그리고 재료도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길래 어느 자리에 있길래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건지 궁금해지시겠죠. 오늘의 밀착 종목 같이 한번 밀착 취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앞서 만나봤던 사마콘덴서도 자리적으로 봤을 때 매물대에 부딪힌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위로도 많이 열려 있는 것 같고 아직도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그러면 더 좋다라는 걸까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사마콘덴서의 실적적인 부분 분명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조금 더 실질적인 확인을 해야 주가가 상방으로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주가의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재료가 있는지 혹은 단기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지 여부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종목을 이끌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쳤을 때 오늘 밀착 종목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뭔가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이슈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해서 밀접한 그리고 명확한 힌트들 몇 가지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AI 관련된 재료가 이 MLCC 관련주들에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준비한 이 밀착 종목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유명하죠. 미국 오라클에 이 MLCC를 직접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명확한 재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그리고 회로의 칩셀 카본을
정도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가 일부 풍부하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죠. 대장주인 삼성전기의 이 MLCC 유통과 판매사이고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92년도부터 이런 자격을 인정받아서 현재까지 약 32년간 유통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삼성전기의 일부 사업부를 또 인수하는 이력까지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붙어서 정말 밀접한 종목으로, 그리고 주가가 조금 더 가볍다 보니까, 시총이 가볍다 보니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핵심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차트 흐름 살펴보시자면은 상장 이후에 끊임없이 하락 흐름을 보여줬고 최저점이죠. 7,950원. 지난 12월 10일 찍은 이후에 추가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해서 사실 작년 9월 그리고 10월 이런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일부 아래쪽의 매물대를 소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거래량 없이 빠지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올 초 흘러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점을 다지면서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고, 최근 구간 조금 더 살펴보시자면은 이평선 기준으로 또 지지를 받고 있고 저점도 계속해서 높여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MLCC 재료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종목 상승 추세로 돌릴 흐름이 왔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했을 때 위쪽으로 굉장히 또 열려 있는 구간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앞서 보셨던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과 같이 그 상승 흐름, 강한 흐름을 이용한 또 전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자세한 전략들은 종목명과 더불어서 10시 40분에 박스통신망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MLCC 안에서 우리가 지금 공략해 볼 수 있는 오늘의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기와 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나오면서 삼성전기가 먼저 움직여준다면 같이 주가가 탄력적으로 상방을 향해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저점 매수 관점으로 아주 지금이 매수 적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 그 이전과 확연하게 다른 거래량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거래량이 급증한다는 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게 입증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세를 우리가 충분히 수익권 안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유 있게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대표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MLCC 안에서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아니면은 중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기도 사실 재료에 비해서 그리고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말씀드렸던 이 밀접한 밀착 종목이 따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MLCC라는 이런 뭔가의 개념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테마성을 띠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반도체 안에서 중장기로 가져가려면 대형주가 나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테마성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MLCC 자체가 산업적으로 조금 부침을 겪다 보니까 종목들이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 말씀드렸던 이 MLCC가 조금 더 흥할 수 있는 네. 산업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생소할 수 있는 단어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산업 가능성이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장밋빛 전망을 가져가 보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향후의 대응 전략들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이 50분에 끝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한정적이어서 더 많은 말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이니까요. 혹시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신 분들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궁금증 한번 다 싹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K방산의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AI, 우주, 첨단 소재 이런 것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미래 국방 기술을 선도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한 건데요. 여기에 또 미국 방산 기업이죠. 제너럴 아토믹스의 연료 테스트 성공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조금 테마 자체가 그래도 힘이 실린 모습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해서 지금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테마 그리고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주 항공이다 보시면 되는데 사실 지난주도 그렇고 최근 언제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주가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슈가 나와주었고 결론적으로 이런 미국 관련된 나사라든지 엑스스페이스도 그렇고 국내 정부도 관련해서 방산 명목으로 이런 또 전략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지만은 어쨌든 정책 관련해서도 굉장히 수혜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또 관심을 가져야 하는 테마이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정부의 뭔가 정책적인 움직임이 더해지면 그거에 힘을 받아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 종목들이 실질적인 실적을 내어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 글로벌 시장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 이 우주 항공 무시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맞아요. 해서 국내 상황이 사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앞서 나간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정책들이 꾸준히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뭔가 새로운 이슈가 엄청나게 나왔다라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좀 전망을 보면서 접근을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어왔던 이런 강한 흐름 속에서 일부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모양새에 있는데 시장 순환매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흐름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또 종목들을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주항공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을 텐데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만한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먼저 우리 지금 공략하고 있는 종목이죠. 세트랙아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트랙아이 정말 무수히 공략을 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소개를 많이 드렸고 실질적으로 또 공략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 최근 또 작년 연말 다시 한번 진입을 했죠. 41,000원 진입을 해서 51,100원 고점 기준으로 20%대 이상 또 반익전을 해둔 종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저항대에서 또 힘에 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이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면은 돌파 시도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밀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오기에는 보시다시피 저항대 그리고 주가 흐름에 있어서 조금은 부담이 되고 지금 진입한다 했을 때는 손익비 측면에서 유리하다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재료가 있으면서도 주가적으로 유리한 종목으로 밀착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해서 세트랙아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매수가 굉장히 여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시장 흐름 그리고 이슈들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한 부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 중에 꼭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 밀착 종목 진입 그리고 매수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흐름까지도 브리핑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주항공 사실 에릭 대표님이 이전부터 공략을 계속해서 해오셨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보여주셨다시피 관련주로 한번 세트랙아이를 짚어봤지만 이미 수익률표 안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을 정도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에 올라와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12월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이었죠. 12월 24일에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고요. 바로 그 다음 거래일에 진입을 시작해서 현재도 보유 중이지만 20% 넘게 오르는 상승분 아직 챙겨놓은 상태입니다. 팍스통신망 안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에릭 대표님의 전략과 함께 하시면서 세트랙아이는 정말 마음 편한 종목으로 계좌에 담아놓고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주항공 나는 왜 12월부터 이 종목을 같이 한번 접근해보지 못했을까 아쉬우신 분들 많으시겠죠. 오늘 에릭 대표님을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주항공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늘의 주인공 밀착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대표님의 이 특장점을 살려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종목일까요? 아니면은 눌림목에서 접근을 해보려는 종목일까요? 뭐 둘 다이다 보시면 오, 둘 되는데 다인가요? 사실 이 종목들이 현재 증시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흐름 속에서 뭐 우주항공과 같이 꾸준히 주목을 받았던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인데 완전히 바닥권에 있다 하는 종목들은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보셔도 그렇죠. 됩니다. 여태까지 안 올렸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또. 그렇죠. 뭐 이유 없는 반등 그리고 뭐 수급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재료가 있으면서 시장에 수급 흐름이 흘러 들어간 종목들은 이미 그 시세를 한번 분출을 했던 흐름이다라는 점 꼭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왔던 이력은 있으면서 우리에게 매수 기회를 주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해서 우주항공청과 기상청이 국내 세 번째 기성위성이자 기상위성이자 첫 민간주도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위성 5호 개발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바로 이 천리안 위성 투입 와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차세대 우주용 고속 처리 장치 그리고 표준형 탑재 컴퓨터 공급 이력이 있는 이 기업이 정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흐름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상승 이후에 눌림 구간에서 또 저항대에 위치한 모습인데 차트 흐름 보면서 또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9월 9일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 그리고 급등을 연출한 종목이고 시세를 분출한 이후에 굉장히 가파른 조정을 보였죠. 그러한 측면에서 테마성 재료가 실렸을 때는 굉장히 또 주가적인 흐름이 가파르게 나온다는 점 체크를 해 보실 수 있겠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높여가는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장기평선 저항대에 위치를 한 모습인데 최근 보여줬던 흐름 또 보시자면은 윗골이 달린 흐름 또 거래량을 감안했을 때 위쪽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기준봉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1월 24일 기준봉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또 조정을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최근 차트 흐름을 고려했을 때 상방으로 16,000원까지 열려있는 종목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 또 저항대 돌파 시도까지 노려본다면은 이미 그 구간이 굉장히 크다 보실 수 있겠고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특히 25년도 이어질 이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일정들을 감안했을 때 다시 한번 2만 원대에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항대까지 그리고 시장의 흐름과 이슈가 동반된다면은 그 위쪽에 돌파 시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밀착 종목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천리안 위성 5호 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 사업에도 참여를 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슈가 나올 때 즉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차트상의 흐름으로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상승 추세를 보여주다가 지금 살짝 눌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이전 고점인 16,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열려 있다고 보고 있으시고요. 거기에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 이후로는 22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여유 있게 보시는 걸까요? 뭐 지금 들고 온 이유는 단기적으로 보기 위함이죠. 다만 그러한 우리가 기대하는 흐름이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 어쨌든 상승으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국내 사업 안에서의 조금 연관성이 짙어 보이는데 그럼 국내에서의 이슈가 나올 때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일까요? 뭐 꼭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어쨌든 우주항공 섹터 그리고 테마들이 상승 흐름을
기능을 보여줄 때는 네. 뭐 미국 관련된 엑스스페이스라든지 나사라든지 우주항공 전반적인 이슈에 굉장히 반응을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뭐 시장 흐름이 사실 뭐 빠지지 않는다면은 단기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섹터이고 그 중에 가장 또 상승 흐름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오늘 소개드린 밀착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꼭 국내에만 국한지어서 볼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글로벌 안에서 이슈가 나올 때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을 노려보겠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세한 전략들 다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월요일에 에릭 대표님과 주식광장 함께 꾸려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